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드TV 뉴스웹 매거진의 김지혜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불황이 길어지면서 외식업 경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식재료와 인건비 부담은 늘고 있습니다. 강지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7일 전국 3,003개 외식사업체를 조사해 펴낸 2015 4분기 한국 외식업 경기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외식업 경기지수는 73.69를 기록했습니다. 지수가 100 이하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줄어든 업체가 매출이 증가한 업체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업종별 경기지수를 보면 주점업종, 한정식 전문점 등의 경기 하락폭이 커 연말 특수를 누리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식당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서 외식 경기가 부진했지만 전반적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경기 위축폭이 컸는데요. 가격대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중가 매장의 매출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또 프랜차이즈 식당보다는 비프랜차이즈 식당이 매출에 더 타격을 입었습니다. 식당 매출은 줄었지만 외식업 식재료 원가 지수는 123.26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식재료 원가가 꾸준히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건비와 식재료비의 증감폭을 나타내는 외식업 프라임 원가 지수도 108.25로 작년 4분기와 비교해 상승했습니다. 올해 1분기 전망을 조사해 산출한 미래 외식업 경기 지수는 71.34로 상당수 외식업체가 앞으로 경기 하락폭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푸드TV 뉴스앤매거진 강지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중국 수출 18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농식품 중국 수출액은 10억 5천 달러였는데요. 올해 수출 14억 달러까지 달성하고 내년에 18억 달러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금동진 기자가 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농식품 중국 수출 18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류와 한국 농식품을 연계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중국 내 홍보, 판촉 행사 참가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외식 사업에 식재료 공급을 늘리고 중국 외식업계와 국산 식재료 수출에 협력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쌀, 김치, 삼계탕 등 검역 문제가 해결된 품목에 대해 홍보, 판촉 활동을 집중하고 바이어 발굴과 매칭 등 판로 개척에도 힘쓸 방침이라고 합니다. 농식품부는 제8차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농식품 중국 진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작년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 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쌀, 김치, 삼계탕 등의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푸드TV 뉴스앤매거진 금동진입니다. 정부가 한식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등 한식문화 세계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서울 중구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열린 제2기 문화융성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식 세계화를 넘어 한식 문화 세계화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장창원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는 한식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등 한식문화 세계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2008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한식 세계화 사업은 상당한 성과를 보였고 농식품 수출은 2009년 33억 달러에서 2015년 61억 달러로 해외 진출 외식업체는 2010년 900여 개에서 지난해 4,600여 개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 관점에서 한식에 대한 인식과 기반이 미흡하고 한식 세계 진출이 단기 이벤트 중심이라는 지적이 있어 한식 문화를 세계화하기 위해 한식 전문 인력 양성, 정보 제공, 한식 문화 관광 상품 개발 등 한식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11일에 문을 연 K스타일 허브 한식문화관 모델을 지자체로 확산하고 한식문화 사전을 발간하는 등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식문화의 보존 가치와 우수성을 전 세계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발효문화, 장 담그기 문화, 재래문화, 나물문화 등 전통 한식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여 세계인이 즐기는 한식문화를 만들고 한식문화 확산과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푸드TV 뉴스앤매거진 장창원입니다. 편의점 도시락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도시락 전문업체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에 힘입어 도시락은 편의점의 주력 제품으로 떠올랐는데요. 업계는 편의점 도시락 시장이 올해 5천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서희 기자가 전합니다. 1인 가구 증가에 힘입어 도시락은 편의점의 주력 제품으로 떠올랐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열풍이 확산되면서 편의점 CU, GS25의 도시락 매출은 지난해 전년 대비 모두 급증했습니다. 현재 CU는 2,800원에서 3,900원의 도시락 16종을 판매하고 있으며 GS25는 김혜자 도시락을 포함해 총 14종의 도시락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작년 3월 선보인 해리 도시락 12종을 포함해 총 17종의 도시락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편의점 도시락 시장이 지난해 3천억 원 규모였으며 올해 5천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기존 도시락 업체들은 편의점의 빠른 속도로 점유하는 시장을 지키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도시락 전문점은 매출 면에서도 상승세가 둔화하는 양상이며 예전 방식을 고수한 메뉴들이 편의점 도시락과 비교해 반찬 구성 등 경쟁력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체와 편의점 도시락은 가성비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대기업 계열 편의점 업계가 대량 조리, 구매 등 대형 유통망을 이용해 시장을 공략하는 가운데 도시락 업계의 영업 방식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푸드TV 뉴스앤매거진 김서희였습니다. 지금까지 4월 넷째 주 식품산업과 관련한 주간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현장으로 연결해 이천에서만 재배된다는 이색적인 특산물에 대한 정보부터 주간 알뜰 장보기 물가 정보까지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현장에서 진가희 리포터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진가희입니다. 오늘은요,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이색적인 맛을 찾아서 이곳까지 왔는데요. 이곳은 이천에 위치한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오늘 만나볼 친구는요, 이천에서만 자라나는 친구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급상승한 이유는 영양소가 정말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그 유명한 그 친구, 바로 이름은 개걸무라고 합니다. 개걸무 소개해 주실 분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가까이서 보니까 피부가 굉장히 고우세요. 아우, 그래요? 저 개걸무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요? 개걸무. 네. 근데 개걸무 단어가 굉장히 생소한데 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개걸무는 이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고 해서 아마 이름이 그렇게 붙었나 봐요. 그렇군요. 그럼 어떤 토양에서 자랄까요? 다른 지역 토양과는 맞지 않아서 이천에서만 잘 자라고 있고요. 무처럼 위로 잎이 자라지 않고 땅으로 퍼지는 특성이 있는데요. 무 자체는 순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크기가 좀 작고 단단하고 개걸무 자체의 그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한 맛이라고 하면 더 궁금해지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개걸무는 그 톡 쏘는 그 강한 맛이 나요. 그 강한 맛이 있는 반면에 씹으면 씹을수록 그 고소한 맛이 또 입의 풍미를 느끼게 만듭니다. 고소한 맛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음식과 비교하면 좋을까요? 밤을 먹었을 때 그 씹으면 씹을수록 그 고소함과 단맛이 나듯이 이 개걸무도 입안을 깔끔하게 해주는 그런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고소한 개걸무, 네. 이렇게 원래 무처럼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요리를 해 먹으면 될까요? 그렇게도 해 먹지만은 이 톡 쏘는 강한 맛 때문에 발효를 시켜서 드시는 걸 더 권합니다. 개걸무 장아찌 담가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치자를 우린 물과 굵은 소금을 풀어둔 물, 개걸무를 예쁘게 다듬어서 준비하고요. 항아리에 잘 눌러 담아 약 4개월 정도의 그 발효 기간을 거친 뒤에 드시면 되는데요. 꺼내 드실 때 물을 조금 더 타서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드시면 아마 게장 못지않은 밥도둑이 될 거예요. 말만 들어도 이렇게 침이 막 고이는데 개걸무가 갑자기 이렇게 떠오른 이유가 영양소가 정말 풍부하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영양소가 있을까요? 다른 무와 비교했을 때 칼슘이 약 3배나 많대요. 간암, 위암, 대장암, 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개걸무씨 기름은요, 천식, 기침, 폐에 좋다고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개걸무 씨기름. 네. 이것도 되게 신기한데 네. 다른 제품이 또 있을까요? 네, 그렇죠.
특히 이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만 볼 수 있는 개걸무를 이용해서 만든 무차가 있고요. 예. 그리고 무 전과가 있습니다. 전과까지. 네. 정말 우리 개걸무가 이천에서 보양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오늘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푸드TV 뉴스앤매거진에서는 맛있는 밥상을 더욱 알뜰하게 꾸밀 수 있도록 물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AT센터 연결해서 주간 알뜰 장보기 물가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AT센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AT센터에 나와 있는 조수아입니다. 주간 알뜰 장보기 물가 정보 안내해드립니다. 이번 주 동향입니다. 우선 물을 보시면 지난주 한 개 기준 2,010원이었던 데 비해 이번 주 2,184원으로 8.7% 상승했고 대파는 1kg 기준으로 지난주 3,401원에서 이번 주 3,481원으로 2.4% 상승했습니다. 반면 다다기 오이는 10개 기준 지난주 5,672원에서 이번 주 5,120원으로 9.7% 하락했고 청양고추는 100g 기준으로 지난주 931원에서 이번 주 861원으로 7.5% 하락했습니다. 다음 주 전망입니다. 당근을 보시면 제주산 저장 당근에서 상품성이 좋은 금년산 햇당근으로 교체되는 시기를 맞아 오름세를 보이고 고등어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대형 선만 조업이 금지되는 금기어에 들어가 어획량 감소로 오름세를 보입니다. 배와 계란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배는 저장 물량이 전년도보다 줄어 출하 물량은 감소하지만 다양한 과일 수요가 분산되어 보합세, 계란은 급식 및 요식업소가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산란계 마리수가 전년도보다 많아 공급 물량 완화로 보합세를 보입니다. 시금치는 저온성 작물로서 생육 환경이 양호하여 경기지방 하우스 재배분 출하 물량 증가로 내림세를 보이고 양파는 금년 햇양파가 제주도와 더불어 전라도 지방까지 확대돼 출하량 증가로 내림세. 미나리는 출하 지역이 남부지방에서 중부까지 확대된 가운데 포근한 날씨로 인해 생육도 좋아 공급 물량 증가로 내림세를 보입니다. 지금까지 AT센터에서 조수아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업체 다음소프트가 분석한 2011년부터 최근까지의 SNS상 언급량을 보면 치킨이 피자와 삼겹살을 훨씬 앞섰습니다. SNS상 치킨이 언급될 때 연관어로 행복이 따라왔는데요. 다음소프트는 치킨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SNS상에서 치킨과 행복의 언급량을 분석한 뒤 두 단어의 언급량 추세는 거의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소프트는 이 같은 치킨과 행복의 상관성을 착안해 행복을 지표화한 치킨 지수를 개발하고 공개했습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당류 저감 정책에 대해 식품 외식업계는 국민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식품업계도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당 저감화에 동참하겠다며 식품산업도 결국은 소비자를 기반으로 존재하는 만큼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저당 제품 비중을 늘리고 설탕을 인체의 무해한 감미료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소비자들이 맛에 민감하고 당 성분을 대폭 줄인 제품을 즉각적으로 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설탕과의 전쟁으로 업황이 위축될지 모른다는 긴장감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통 사찰 음식으로 유명한 진간사는 봄 사찰 음식 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봄 사찰 음식 대축제는 서울시의 후원을 받아 주한 외교사절단과 주한 외신기자단, 다문화가정 등 현재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들에게 우리 사찰 음식을 함께 만들고 맛보며 체험하게 함으로써 스윙 음식과 웰빙 음식을 넘어 세계인이 함께하는 외교 음식으로 자리 잡은 사찰 음식의 진수와 매력을 더욱 알리고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의 창업 등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서민 자영업자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5일부터 2016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 컨설팅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창업 교육에는 성공 사업자의 현장 체험과 경영 노하우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계 밀접형 15개 업종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연계해 점포를 직접 방문해 컨설팅해주는 자영업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폐업 시 권리금 회수, 기존 설비 처분, 사업자 매도 등을 해야 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이루어지는데요. 컨설팅 신청은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고 합니다. 셰프들은 남을 위해서 요리를 합니다. 그런 셰프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요리하는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지난 17개월 동안 매달 1회씩 모임을 갖고 있는 힐링 셰프 셰프의 늦은 밤은 쉴 새 없이 고객들을 위해 요리하는 셰프들에게 쉼과 정보 공유의 자리입니다. 저희 모임은 힐링 셰프 모임이고요. 요리사들이 처음으로 시작이 계기가 돼가지고 요리사들끼리 소중한 밤을 만들자를 시작으로 지금 이제 요리를 좋아하는 일반인들 그리고 뭐 다른 업계에 계신 분들까지 같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하고 있어요. 또 이번 달, 다음 달, 그 다음 달까지도 또 준비가 되어 있어서 매번 다른 컨셉으로 이제 힐링 셰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이걸 시작하면서 때로는 피곤한 날도 있죠. 근데 그게 뭐 이제는 저희들만 하는 행사가 아니라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냥 의뢰의 이제 하나의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뭐 10몇 회, 뭐 15회, 16회가 되니까 이제는 뭐 또 그분들이 오시는 만남이 즐거워서라도 또 기획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인원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저희들끼리 같이 뭉쳤을 때 볼 수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꼭 크지 않더라도 우리들끼리의 소중한 추억이 된다면 계속 영원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요리를 맛보기도 하고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거나 경험담을 나누는 자리로 셰프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과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푸드TV 뉴스앤매거진을 마칩니다. 함께하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